안녕하세요, 김맘입니다. 저번 우리 20대가 질문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식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주식시장에 들어가도 될까요? No, 안 됩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깡통차기 딱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이 꼭 보면. 근데 여러분, 첫 끝발이 있죠? 내가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별로 끝발이 처음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 결국에는 막 문제 생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내가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 통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증권사에 가면은 CMA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쓰는 입출금 통장이랑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거기가 이자가 더 높습니다. 입출금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금리가 꽤 좀 됐을 때는 직장인들은 한번 CMA 통장이 붐을 일은 적이 있었어요. 막 닥치는 대로 증권사 가서 만드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입출금을 하는데도 2.6%씩 줬으니까 굉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CMA 통장을 만든다. CMA 통장은 또 장점이 뭐냐면 예금자법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은행보다는 0.1%, 0.01%는 더 주니까 CMA 통장이 입출금을 쓰는데도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통장을 만들고요. 그 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만들면 주식을 할 수 있는 통장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 주식 통장은 예금자법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주식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면 이자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거기는 only 투자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렇지만 CMA 통장을 만들어 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식을 접근을 하는 게 좋으냐?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하나, 여러분 펀드도 들어봤고 ETF도 들어봤잖아요. 펀드가 뭐예요? 땡피디. 자, 펀드의 기초를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땡PD하고 땡PD 친구 3명하고 4명이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빵이 한 개가 700원이고 4개를 사면은 2,000원인 거예요. 근데 땡PD가 자기 수중이 600원밖에 없었어. 한 개만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700원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4명이서 500원만 주면은 살 수 있잖아요, 2,000원을. 그럼 땡PD는 500원만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이해는 했죠? 자, 그것처럼 이게 바로 펀드예요, 펀드. 자기가 큰 돈을 주고 한 번만에 하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작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것을 기획하고 이쪽에 투자를 이런 용도로 투자를 하겠다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이 펀드 매니저가 다 신중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투자하면 되겠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펀드를 골라야지 좋을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펀드에 들어가면 다 돈이 되나요? 그래서 자, 오늘은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을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좋은 펀드를 고를 때는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시장 혹은 섹터에 집중하고 있는 펀드를 골라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펀드를 보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막 여러 가지 펀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땡땡 똑똑한 4차 산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시장과 섹터의 키워드는 4차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매수를 시켜서 하는지 쫙 나올 거예요. 4차 산업 관련되는 업체들이나 종목들. 자기들이 잘 몰라도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섹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진 섹터가 좀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바로 막 만들어진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어떻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꾸준한 운영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금액이 크고
운영사가 큰 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용사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운용사의 대표가 또 어떤 스테디를 가지고 신상 펀드를 구상을 하는지 이것도 세 번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이 펀드의 운용 인력이 자꾸 변경이 되면 좀 이상하겠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변경되겠지. 잘하면 왜 바뀌겠어요? 펀드 매니저가. 그러니까 운영 인력이 변경이 안 되고 계속 꾸준히 가면서 성장성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낮은 쪽이 좋겠죠. 자기들이 운영을 해준 대신에 펀드 매니저들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만 저렴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가지 얘기했어요.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섹터, 시장에 집중. 두 번째, 꾸준한 운영 성과와 대규모 운용을 하는 것. 세 번째, 운용사의 대표 스테디 신상 펀드. 네 번째, 운영 인력 변경 확인을 반드시 하셔라. 바뀌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 다섯 번째, 수수료가 저렴한 클래스. 자, 그리고 이런 펀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면요. 펀드 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펀드 누리라고 들어가 보면요. 뭐 표준 편차가 어떻다, 뭐 BM 민감도가 어떻다, 샤프 지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까요? 궁금해하면 알려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땡피디는 정말 금융 지식이 없는 것 같다. 해본 게 없는 것 같아. 은행에 적금도 안 하더니 세상에 내가 미치겠네 진짜. 펀드는 아는 얼굴이 아니야. 괴로워 진짜. 내가 반드시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 땡피디 금융 능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